여러분들의 사적인 영역을 계속해서 노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단순하게 정보만으로는 이제 신뢰를 쌓기 어려워졌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사적인 영역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 사적인 영역이 단순하게 브이로그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적인 영역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지금 여러분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스터디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그냥 단순하게 듣고 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음 컨텐츠에 적용할 한두 가지라도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서 이거를 계속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라이브를 격주마다 한 지 벌써 1년 넘었어요, 여러분. 한 달도 빠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왜 하고 있지? 사실 힘들잖아요. 사실 여러분 쉽지 않단 말이야. 내가 왜 하고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단순했어요. 2주마다 한 번씩 얼굴 보고 아니면 뭐 채팅창으로 대화하면서 동기부여 드리고 제가 새롭게 배운 것들 인사이트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으셨더라도 혼자서 하다 보면은 헤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재화가 완벽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를 바로잡아 드려야겠다라는 목적성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틀어놓고 딴 거 하고 이러기보다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대화를 하면서 가고 싶습니다. 내가 내 컨텐츠에서 사적 영역을 노출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노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채팅으로 간단하게 남겨주세요. 소담님, 멘토로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가 고민이었습니다. 머니스타드님, 겁나까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헤매주세요. 네. 나의 꿈, 가치관 등등 나아갈 방법, 이걸 위해 뭘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놀러 가고 이러는 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놀러 가요. 어디 여행 가. 그거를 사적인 영역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50만 되면 관심이 있을 수도. 하지만 우리는 지금 50만이 아니니까. 아라님 없어요. 만약에 내가 유정님이야. 내가 유정님이라서 블로그를 해요. 블로그를 했는데 내 메시지 자체가 정말 기록하다 보면은 자유로운 뭔가 여가를 얻을 수 있다. 뭐 힐링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방향이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블로그를 통해서 어떻게 내 일상 속에서 힐링을 하는지 정말 맛집 협찬 받아서 오늘은 맛집 협찬 받은 곳을 갑니다. 아니면 여행 협찬 들어와서 여행지 가고 있어요. 이러면은 내가 이 주제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괜히 카페 가고 괜히 막 여행 가고 해외 여행 가서 막 컨텐츠 만들고 그냥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상적으로 내 채널에서 만들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은 디지털 노마드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런 목적성이 분명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브이로그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주제에서 나만의 메시지를 우리는 컨텐츠마다 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힘든지, 내가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그런 걸 말할 때 소담님 그 심리 상담 주제로 내가 어떤 상담 준비하고 있다 이랬을 때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요? 오늘 저녁에는 고기 먹을 거예요.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대신에 내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밤새워서 만약에 브이로그라고 한다면 지금 시간이 그 새벽 1시인데 내일 오전에 상담이 있어서 이분 저하고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처음에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이런 변화가 생기시더라고요. 소담님의 코어 키워드가 숨구멍이잖아요. 이분 처음에 정말 숨쉴 틈도 없이 여유도 없이 그러셨는데 정말 3년 동안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저랑 만나면서 이제는 본인만의 취미도 가지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만날 때면은 제가 이렇게 새벽까지 좀 준비하게 돼요. 이러면은 이게 사적인 영역인 거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지만 이 사람이 이 삶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적인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의미 없이 그냥 나 아침에 뭐 먹었다. 요번 주에 패러글라이딩 하러 가는데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 저 얼마 전에 패러글라이딩 하러 갔다 왔거든요. 근데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게 솔직히 담고 싶지.
가가지고 돈도 얼마나 비싸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혹시 몰라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거 진짜 영상 쓰고 싶은데 해가지고 5만 원인가 더 줘가지고 그 영상까지 추가를 했는데 결국에 고민하다가 안 썼어요. 이거 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그쪽 여행 가가지고 뭐 디지털 노마드 하고 힐링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만약 목적성이 된다면 담을 수 있겠죠. 근데 내 일상을 그냥 보여주는 거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볼까? 아무도 안 보겠죠.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제 컨텐츠로 케이스 스터디 한번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좀 알려드려야겠어. 고깃집을 갔어요. 이거를 넣은 이유가 만약에 이런 뭔가 인사이트 있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거를 굳이 넣었으면 안 됐겠죠. 근데 여기서 이분이 베스트셀러를 가셨다 보니까 이분한테 어떻게 하면 베스트셀러 갈 수 있냐. 좋은 책이고, 그리고 나중에 독자들이, 지금 독자들 말고 5년 뒤에 독자들이 읽었을 때에도 이질감 없는 책, 이런 게 좋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조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책을 쓰고 있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걸 넣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사적인 영역을 노출을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나 아침에 늦잠 잤어, 오늘 여행 갔어, 이게 아니라 내 주제와 이 주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그 과정에 있는 나의 모습을 거기서 생기는 고민이든 갈등이든 어떤 뭐 과정이든 뭐든 간에 그거를 녹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보만 준다라고 하면은 챗GPT가 저는 놀라는 게 요즘 웬만한 건 이제 유튜브에서 안 찾아요, 정보를. 챗GPT한테 좀 프롬프트 좀 정확하게 넣어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뎁스 있는 거를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거나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 보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게 정보성 컨텐츠인 거죠.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정보를 찾지 않게 됐어요. 그쵸? 점점 이게 지금도 그런데 저는 6개월, 1년만 지나도 그런 사람들이 정말 멸종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정보만을 전달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연 내가 그러면 챗GPT와 그런 정말 이제는 내가 그냥 음성으로 물어보면은 뎁스 있는 정보와 정말 노하우들이 퀄리티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올 텐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 경쟁력을 쌓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문제 해결해 주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가장 기본적인 게 여러분, 문제를 해결을 해주면서 그것과 관련된 사례를 내 걸 넣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화하거나 아니면 어떤 유튜브 방법론을 말하거나 아니면 시행착오를 겪는 모든 것들이 제가 사례로 등장하죠. 제 경험을 베이스로 하죠, 여러분. 그렇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정보를 전달을 하면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선 당연히 그 정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어떠한 사례가 필요할 텐데 그 사례로 내 것을 넣는다. 그게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레벨이 뭐냐? 이게 1단계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1단계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내 것을 넣는 걸로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 이 정보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로 나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어. 내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그걸 계속해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너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왜냐면 단순하게 정보만 말하는 채널들이 이제 너무 많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본인의 서사를 말하고 본인의 비전을 말하고 본인을 응원하게 만드는 브랜드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추세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 브랜딩은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콘텐츠는 나를 브랜딩하기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브랜딩은 인문학의 영역이에요. 사람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더 애정을 갖게 만들까를 생각했을 때 그걸 단순하게 내가 이뻐야 된다, 잘생겨야 된다 이렇게 일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응원하게 만들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 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사람들이 날 응원할까? 안 하겠죠. 프로세스 이코노미 책에 따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이
자신만의 이유를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힘겨운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응원을 보내고 펀딩에 참여를 하고 그러는 추세가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게 뭐 때문일까요? 응원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 때문이겠죠. 그거를 쉽게 생각을 해보면 내 여정에 참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여정에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선 목적지가 필요합니다. 그 목적지에는 대의 명분이 필요해요. 나는 이걸 하는 게 목표야. 난 이런 걸 하는 게 목적이야. 근데 이거의 목적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야. 응원이 안 되겠죠. 근데 나의 목적은 이거야. 나는 소담이라는 브랜드에서 나는 이런 변화를 만들 거야. 나는 유정씨라는 브랜드에서 사람들한테 어떤 변화를 만들 거야. 난 범프업이라는 브랜드에서 나 이런 변화를 만들 거야. 라고 했을 때 응원할 명분이 생기겠죠. 응원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선 이타성이 필요합니다. 희은님, 쉽게 해주세요. 아, 서운하네요, 정말. 여러분, 근데 진짜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 진짜 유튜브에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시크릿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컨텐츠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제 아신단 말이야. 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넥스트에서 또 VOD에서 오픈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기에는 또 어려울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AI가 그냥 너무 이제 너무 많이 들리잖아요. AI가 다 대체한다. 근데 그거를 대체가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돼야 된다? 아니에요. 컨텐츠 크리에이터는 누구나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AI 크리에이터도 나왔잖아요. 오히려 대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유일하게 남은 방법은 저는 서사라고 생각해요. 서사라고 확신을 합니다. 나는 내 브랜드에서 서사를 쌓아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모습을요. 하지만 그 대의 목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멋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Y에서 출발을 해야겠죠. 나는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 메시지에 맞춰서 변화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세상이 되겠구나. 그럼 나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네. 그래서 나는 이 목적을 위해서 나는 어떤 프로젝트를 할 거야. 나는 어떤 무언가를 할 거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어려워. 그래서 하지만 계속해서 해나갈 테니까 도와줘. 응원해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마케팅 책이랑 브랜딩 책이랑 그런 것들 정말 많이 읽고 있거든요. 근데 그 책들에서 말하는 공통적인 게 뭐냐면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나만의 서사를 만들어야 되고 여정을 만들어야 되고 흔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진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말. 네. 정말 없어요. 정말. 저는 제 주변에서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적용하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쌓아나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거를 해내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거예요. 정보만 주는 사람은 대체되죠. 대체될 수밖에 없죠. 정보로 싸우면은 안 돼요. 정보로 싸우면은 여러분,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많고요. 나보다 블로그 이웃 수 많은 사람 너무 많고요. 방문자 수 많은 사람 너무 많고, 구독자 수 많은 사람 너무 많고, 경력 많은 사람 너무 많아요. 정보로 싸우면은. 근데 이야기로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유일해집니다. 우리는 유일해지기 위해서 브랜딩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해내는 사람들만이 진짜 살아남을 거예요, 앞으로. 저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사실 요즘 조회수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애초에 조회수 목적으로 만든 컨텐츠도 아니고 내 과정과 서사를 진짜 대놓고 이제는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인사이트 파티를 하고, 뭐 기획을 하고 있고, 멤버십을 기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책을 쓰고 있는데 책 고민이 생겨서 책 베스트셀러 만든 분한테 가고 하지만 이걸 하는 목적은 내 메시지를 증명하기 위해서고 그래서 나는 어떤 꿈이 있고 이런 것들 계속 공유하잖아요. 문제도 동시에 해결을 해주면서요. 내 이야기만 주면 아까
50만 명 되면 그럼 뭐 고기 먹는 모습도 궁금해할 듯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50만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당연히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고 문제를 해결을 해주면서 그 과정에서 내 과정과 내 꿈과 내 여정을 공유를 하면서 참여를 시켜야 된다. 저는 이거는 진짜 라이브 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네, 이건 너무 중요해요. 계속해서 저는 이걸 테스트를 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모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쉽게 가세요. 여러분들 쉽게 가세요. 제가 공유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잘 되셨을 때 저를 샤라웃 한번 해주시면은 그러면 저도 너무 힘이 나겠죠? 결국에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영향력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너무 뻔한 소리죠, 사실. 근데 뻔한데 그게 제일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걸 왜 하지? 왜 하고 싶지? 그래서 나는 이거를 왜 알려주고 싶지? 왜 알려주고 싶을까를 디깅을 해보면 다른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과거에 내가 투영돼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을 돕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조금은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나랑 전혀 닮지도 않고 나랑 어떠한 공통점도 없는 사람을 돕고 싶다? 저는 내가 정말 진정성 있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내 과거의 결핍과 맞닿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변화하게 만들고 싶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왜 하지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내가 이걸 왜 하지를 디깅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주제를 왜 시작했지를 디깅을 해야 되는 거고, 왜 시작했지를 디깅하기 위해선 내가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었지? 디깅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나한테 돌아와야 돼요. 나한테로 돌아와서 그렇게 일관된 메시지 쌓아가잖아요. 내가 쌓아가는 방향성대로 사람들이 모여요.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익화를 할 때도 어떤 뭔가 프로젝트를 할 때도 모이는 사람들은 비슷하겠죠. 저는 그 인사이트 파티를 거의 2년 동안 해왔는데 그때마다 듣는 말이 그거였어요. 썬님 모임에는 진짜 신기한 게 썬님이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저랑 비슷한 사람들을 모았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도왔으니까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퍼스널 브랜딩을 한다는 게 단순히 영향력 당연히 중요하죠. 숫자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그 전에 나는 왜 이걸 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떤 걸 하고 싶은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걸 하면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은가?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여러분들만의 그런 집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이단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는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그런 세상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거든요. 과거에는 문제가 해결책보다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개발이 되고 냉장고가 개발이 되고 세탁기가 개발이 되고 밥솥이 개발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여러분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그렇다라고 했을 때 내가 단순히 문제의 해결책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제는 가치를 정말 내 몸값을 빠르게 높이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님, 이게 무슨 소린가요?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2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